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보영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컨설턴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저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야기는 들어봤지 뭔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게 명확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요. 명확한 개념과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 발음도 어려워요, 사실. 네. 간단히 줄여서 BM이라고 많이 쓰는데, BM. 예,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사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방법. 아, 네. 이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 네네. 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키워드로 네, 굳이 네. 나누자면 그 명확한 가치 제한과 그 다음에 수익 창출 구조, 네. 그 다음에 선순환 구조를 네, 갖고 있나 아니면 모방 불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큰 틀은 조금 알겠습니다. 큰 틀을 알았는데 그 세부적인 것들도 사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는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명확한 가치를 제한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판매를 할 때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네. 대해서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명확한 가치 제한이라는 거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로 이해하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명확한 가치를 정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런 회사들은 미리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받으시면서 네. 좀 다듬으실 필요가 있어요. TV에 광고를 보시면요. 네. 기술력을 계속 광고하는 데가 네네. 있어요. 우리 기술 좋아요, 기술 좋아요. 네, 근데 네. 어떤 데는 기술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네네. 그냥 빅 모델이 나와서 계속 이 브랜드만 막 하는 맞아요, 광고들도 맞아요. 많이 네네. 있죠. 아니면 기술이나 브랜드도 자신 없으면 아주 이상한 그냥 티저 광고라고 하죠. 눈길을 끄는 괜히 소리만 크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이런 광고가 나와요. 네. 어느 쪽이 사람들한테 제일 잘 먹힐까? 티저 쪽이 아니고 앞에 두 개가 더 잘 먹히거든요. 두 개를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이 잘 안 되고 이제 성장이 위태로워지는 네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거를 컨설팅을 받지 않고 혼자서 조금 스스로 회사 내부에서 조금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무엇일까요? 사실 수익하면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네네. 그래서 특히 그 기술 베이스로 창업하신 분들이 이 부분이 약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기술이 좋으니까 네. 사람들이 다 사겠지, 비싸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기술력이 아주 탁월하면 물론 비싸도 삽니다. 네네. 근데 기술력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많이 안 되는 정도라면 네. 사실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예요. 수익은 아주 간단한 네네. 거거든요. 네. 어떻게 많이 팔 것이냐. 그리고 지출을 그다음에, 줄이느냐. 지출을 줄일 것이냐. 근데 대부분 기업의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컨설팅 진행하다 보면 네. 비용을 줄이는 것만 하세요. 예를 들어 드리면 아주 명확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이 회사가 10억을 벌어서 5억을 쓰면 네. 5억이 남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용을 줄여가지고 수익을 더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얼마 못 줄일 것 예, 같아요. 기껏 줄여봐야 1억 줄이겠죠. 네. 그럼 수익이 1억 더 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같은 회사인데 매출을 20억으로 늘렸어요. 그게 훨씬 나을. 예, 훨씬 더 빨리 네. 그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 수익에 대해서는 대표님들이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매출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더 중점을 두시고 보셔야 된다. 이게 근데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더 내는 걸 못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직장 내부에서 사람을 좀 자른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쉽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확한 가치를 제한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거예요. 되네요. 예. 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제품이 명확한 가치를 준다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네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사서 그렇죠.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등한시하고 비용 줄이는 것만 하시는 거죠. 더 싸게 원가를 싸게 해서 네. 저희 원부재료를 네. 사고 그렇게 해서 직원은 최소한만 둬가지고 나가는 비용을 줄이겠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거고요. 그렇죠. 명확한 가치를 분명히 제안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TV 보시면 어떤 모델이 나와서요. 빅 네. 모델이 나와서 네. 위 건강엔 뭐 일관을만 하죠. 네네. 기능 한마디도 안 네네. 해요. 그냥 위 건강엔 이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회사 제품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좋고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네. 빅 모델이 나와서 위 건강에 좋구나라고 선전했으니까 해주니까.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는 키워드가 그 회사에 있냐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없어요. 대부분 회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했는데 상대는 거기에 관심이 관심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사도 그만 안 사도 네네. 그만. 또 대리점이나 다른 매출처에서도 이거 뭐 딴 데 하고 보니까 별로 차이도 없는데 가격도 뭐 별로 메리트 없고 이렇게 해서 안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명확한 가치 제한하고 수익 네. 구조는 같이 간다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두 가지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선순환 구조라는 게 모든 조직에서 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선순환 구조는 대표님들이 직원 수가 한 대여섯 명 이상만 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우리 그 게임 중에 방석을 방에다 깔아놨는데 네. 파란 방석, 빨간 방석, 뒤집으면 빨간색, 이렇게 맞아요. 하면 파란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두 팀이 나눠서 팍 뒤집고 또 우리 이쪽은 팀 걸로 팍 더 많이 뒤집잖아요. 뒤집어야. 어느 네. 쪽이 더 많냐. 실제로 조직에서 그렇거든요. 네네. 무엇을 실행하든 거기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30-40%가 있어요. 네, 있죠. 그 다음에 또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또 1-20%가 있어요. 그쵸. 나머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느 쪽도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 1-20%가 갑자기 30-40%로 늘어나면서 네. 그 방석 뒤집듯이 네. 생각들이 하나씩 바뀌는 뒤집어져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전체가 갑자기 처음에는 파란색만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파란색이 빨간색. 는다 싶더니 갑자기 파란색이 엄청 우와, 많아지는 네네네. 거예요.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기업의 경영하고 연결지어서 보자면 네네. 이 기업이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하는 게 한계가 있죠. 네네. 그러면 자기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나의 우호적인 쪽으로 만들 것이냐 네네. 이거를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어떤 채널이 있어요. 네. 이 채널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바뀌면 네. 이 사람 하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홍보를 그렇죠. 해주는 거죠. 네. 이거 사봐, 좋아, 맞아. 사람들이 좋아해. 네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입소문. 그렇죠. 네. 구전 효과가 나오는 것도 네. 가장 대표적인 이 선순환 구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좋은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외부로 하나씩 더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밸류 체인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밸류 체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요소들 아니면 그런 구성원들이 우리 기업이 잘 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돌다 보면 다시 또 이것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돼서 또 잘 되고 잘 팔리니까 또 다른 네. 멤버들이 또 들어오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조만 명확히 대표님들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라는 것만 명확히 이제 방향을 설정하시면 실제로 기업이 많이 성장할 수 오.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받으면 많은 것들을 조금 딱 중심을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모방 불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 그 명확한 가치 제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가치가 남들도 금방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금방 대체되기가 쉽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방 불가능성의 사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예전에 어떤 피자 회사가 전화하고 30분 안에 배달 안 되면은 뭐 우리가 추가로 뭐 돈을 주거나 네. 아니면 뭐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마케팅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 업체 매출이 올랐는데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금세. 다른 데서 금세 같이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정 기간만 반짝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한 거예요. 네. 결국은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전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증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네네. 특허를 받아놓으면 네네. 모방이 안 되죠. 그렇네요. 내 기술을 네네. 보호해 주는 거고 네네. 인증을 받는다는 것도 국가로부터 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받는 게 쉽지 않다면 다른 회사는 인증이 없고 나는 인증이 있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방 불가능성을 네. 같이 염두에 두고 이걸 준비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네. 이게 이제 이 모방 불가능성의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쭉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받다 보면 뭐 인증과도 연결되고 경영과도 연결되고 참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조금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